한국의 곳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지만 해외 사람들에겐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의 도로 사정을 조명하던 미국 방송의 한 앵커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모든 국가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그 인프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고속도로의 어떠한 면을 보고 이렇게 놀랐던 건지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68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1만 2,977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짜여있는 세계적인 인프라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우리와 면적이 비슷한 북한이 3만 km도 안 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옛날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고 산간호지까지의 도로망을 어떻게 확충시켰냐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그 도로의 품질과 편의성 역시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얼마 전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도로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을 나가기 전 여행할 만한 국가의 도로들을 조명한 것인데요. 그러던 중 아시아의 도로들을 살펴보던 앵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이지만 그 고속도로 수준은 마치 후진국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광활한 국토의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건설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시설의 품질과 편의성은 20세기 중후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필수적인 휴게소는 가도 나오지를 않고 대도시 인근의 휴게소가 아니라면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이니 화장실을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대놓고 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앵커는 중국에서 운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화장실부터 해결해야겠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일본이었는데요. 중국보다야 명백한 선진국이니 앵커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지만 이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고속도로만 설치했을 뿐 인프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화된 것이 현실이었죠.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 및 재건축이 필요한데 일본은 이를 외면해 2030년이면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해결이라는 일본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자 이를 보던 앵커는 일본 고속도로의 안전성은 심히 의심되는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고속도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봐도 일본은 독보적으로 비싼 고속도로 요금을 자랑한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에서 차를 렌트해서 일본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상상치도 못한 일본의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요금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 체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 경기도 흥덕 IC에서 서울을 가는데 통행료가 2021년 기준 1,800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기도급 도시인 가나가와에 있는 아츠기라는 곳에서 도쿄로 진입하는데 최소 1,300엔, 최대 2,930엔, 즉 하나로 약 13,000원에서 30,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수도 고속도로 요금은 한국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17배가 비싸다는 거죠. 또한 일본은 여기저기 유료도로가 많아서 자잘하게 돈을 받는 곳이 많은 데다 빠지는 길이 없어 잘못 진입해도 요금을 무조건 다 내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 시 기름값과 휴게소 식사값까지 감안한다면 도쿄와 오사카를 차로 왕복할 경우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는 적으며 한국처럼 몇천 원 내고 고속도로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여유는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심지어는 날이 갈수록 고속도로 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이젠 요금이 올라도 그리 놀랍지 않다는 듯 자포자기하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은 일본의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는데요. 일본은 미국 같은 국가와 달리 산악 지역이 75% 이상 평지가 25% 이하이며 화산 지형인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일본 열도의 상황과 지형으로 미루어 볼 때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 건설에도 힘든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도로 건설 비용이 높죠. 또한 일본인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인종이며 완벽주의 정신이 도로 건설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하자없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요금이 비싼 것입니다. 지형학상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고속도로 요금은 미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일본만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사정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던 앵커는 한국의 차례가 다가오자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 수준은 물론 편의점까지 앞선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빠른 통행을 보장하는 하이패스 보급률은 거의 90%에 달하는 데다 IT 강국답게 그 설치와 결제가 보다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누가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데요. 30-40km 간격으로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것은 기본이고 예술 수준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들, 쇼핑몰, 공원 등등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 싶을 정도이죠. 특히 시흥하늘 휴게소, 내린천 휴게소 등 도로 상공에 떠있는 휴게소를 보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가? 여긴 정말로 휴게소가 아니라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라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보고는 한국인들의 발상이 기발하다며 극찬했는데요.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가 과속, 음주, 차량 결함이 아닌 졸음과 주시태만인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럼블 스트립을 고속도로에 설치했습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본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 텐데요. 바로 차선 옆에 파놓은 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 중에 졸다가 차선을 넘어가면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졸음 쉼터 역시도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레스트 아리아, 트럭 스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휴식 공간, 트럭 휴게소라는 뜻인데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졸음 쉼터라는 직관적인 이름 때문에 운전자들이 졸릴 때 무의식적으로 졸음 쉼터를 찾아가게 만들었죠. 이름 하나를 붙이는 데에도 한국인들 특유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게다가 요즘 졸음 쉼터에는 간단히 요깃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있고 그늘막에 가벼운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고속도로에 있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도 발전과 개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데이터 관리를 실시해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준비 중이죠.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교통안전 수준을 보다 끌어올리고 순찰 드론을 도입하여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시도했는데요. 그 효과로 연 11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보전 노력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젠 고속도로에도 접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방송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도로를 저렇게 첨단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 미래 도시의 도로가 바로 한국에 있었네 등등 앵커와 마찬가지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옛날부터 도로는 국가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였습니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전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통망과 인프라는 국내 산업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만큼 이를 보존하고 장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고속도로는 세계 모두가 주목할 만한 위치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